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제2부 음악교육 방법론에 근거한 음악치료 기법 제2장 오르프 음악치료 제2장 오르프 음악치료 오르프 음악치료는 20세기 근대 음악교육을 대표하는 방법들 중의 하나인 오르프의 기본 원리와 특징적 요소를 특수교육 음악치료 현장에 적용시킨 음악치료 기법이다. 오르프 음악치료는 1960년대 독일에 설립된 소아과 킨더제트룸 머첸을 중심으로 젠트레 오르프에 의해 시작되었다. 젠트레 오르프는 의사, 심리학자, 특수교육자 그리고 많은 환자들과의 여러 해 동안의 협동 작업을 통하여 오르프 음악치료의 기초 이론과 실제를 확립하였으며 1963년에서 1973년 사이에 독일과 스위스 그리고 미국의 장애아동을 위한 연구소 및 특수교육기관에서 오르프 음악치료의 실제적인 임상 실현을 하였다. 오르프 음악치료는 오르프의 기본 개념과 음악 교수 방법을 치료적 환경에 적용하여 클라이언트가 음악적인 환경 내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한 개인으로서 경험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음악 만들기를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그것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표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즉 음악적 자극을 통해 자신의 감각을 지각하고 인지하며 자신을 느끼고 자신을 둘러싼 주위 환경과 사물, 공간을 인식하고 타인과의 음악적 경험을 통해 사회적 상호교류를 경험하고 사회적 기술들을 학습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오르프 음악치료는 각 대상의 발달 단계와 특징에 따라 체계화된 단계별 치료 목표를 설정하여 특정 과제를 가르치는 과정을 제시한다. 단계별 치료 목표를 살펴보면 첫째,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고 둘째, 집단 경험을 촉진시키며 셋째, 구술 표현 기능을 향상시킨다. 마지막으로 모델링이나 모방, 행동 수정, 강화, 보상 등 행동주의 기법을 활용하여 통합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르프 음악치료는 오르프 음악교육의 기본 개념과 요소들을 바탕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어린이를 위한 음악 교수, 학습 방법을 통해 음악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구체적 표현 요소인 말하기, 동작, 그리고 춤이 하나로 결합된 통합적 개념 형성을 돕고자 한다. 이것은 마치 원시시대의 음악 형식과 유사한 것으로 이때의 음악은 따로 분리된 예술 형태가 아니라 말하기와 극예술의 요소들이 소리와 동작 그리고 리듬이 하나로 통합되어 사회적 상징이나 의미를 전달하던 것과도 유사하다. 이러한 형태의 음악은 모든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결집시키는 음악으로 여러 가지 표현 양식들이 음악의 기초적 요소, 음악적 요소, 악기 요소, 말 요소, 그리고 동작 요소로 작용하여 하나의 영역 안에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며 기초 음악이라고 한다. 오르프 교수법에서의 음악은 이러한 개념에서 기초 음악이라고 설명되며 여러 표현 양식들이 음악 안에서 학습 매체로 사용된다. 어린 아동들의 자연스러운 음악 활동을 살펴보면 원시시대의 음악과 유사하게 리듬과 동작을 중심으로 음악과 동작, 말하기가 자연스럽게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오르프는 어린이를 위한 이상적인 교수, 학습 방법을 치료적인 요소로 발전시켜 사용하는 밑거름이 된 것이다. 오르프 음악치료는 오르프 음악교육의 기초 음악 개념을 토대로 하여 리듬과 노래, 말과 동작, 그리고 놀이 등을 통하여 치료 대상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접근이다. 따라서 오르프 음악 치료에서는 지적인 이해보다는 감각을 우선으로 하는 신체의 동작을 수반하는 음악을 주로 사용한다. 즉 리듬을 통한 체험을 중요시하므로 지속적인 반복과 리듬 악기를 기본으로 하는 오르프 악기를 사용하여 직접적이고 종합적인 음악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사용된다. 1. 오르프 기법의 치료적 특징 오르프는 음악적 재능을 가진 아동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을 위한 교육으로 음악적 능력의 차이와 무관하게 아동 모두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역할이 있다. 오르프 수업은 소규모의 그룹 형태로 진행되며 음악적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들이 참여하고 서로 상호 협력하여 다양하고 재미있는 음악적 경험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특징들이 오르프 음악 치료에 적용되어 기능적 수준과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치료 대상 각자의 능력에 맞게 음악 활동에 참여하고 즐거운 음악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오르프는 탐색과 경험을 강조한다. 음악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탐색을 통하여 익히고 체험하며 점차 복잡하고 어려운 요소까지 경험을 확대한다. 마치 인간이 발달하는 과정처럼 아동의 음악적 능력은 원시적 상태부터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오르프에서 음악 교육은 아주 쉽고 자연적인 활동에서 점차 음악적으로 발전된 학습으로 전개된다.
오르프 교수법은 아동들이 좋아하는 활동들에서 노래, 낭송, 박수, 춤, 사물, 두드리기 등을 활동의 기초로 삼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먼저 음악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어 음악을 만드는 과정으로 유도되고 그 다음에 음악을 읽고 작곡하는 학습으로 연계된다. 오르프 음악 치료는 이러한 오르프 교수법의 특징을 토대로 아동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기초로 다양한 표현 양식을 활용하여 아동의 직접적인 체험을 부분에서 전체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전개하는 원리에 따른다. 아동들은 이러한 음악 체험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변화, 발전시키게 된다. 오르프 음악 학습의 기초는 리듬이라 할 수 있다. 리듬은 가장 원초적이고 자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음악, 동작, 언어에 모두 내재되어 있는 음악의 기본 요소다. 따라서 오르프에서는 음악 교육이나 훈련 경험이 없는 아동들에게 신체 소리와 몸짓을 통한 리듬 교육을 선행하고 사람의 음성을 가장 근본적이고 자연스러운 악기로 이용하고 있다. 오르프 음악 치료에서도 리듬은 인간의 뛰는 심장과 같이 간주된다. 오르프 수업에서 사용되는 오르프 악기는 음악 수업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며 아동들이 쉽게 음악을 만들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다. 오르프 타악기들은 두드리거나 치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본능적 특성과 부합되며 아동들의 신체적 발달 특징과 연주 기능을 최소화하여 아동들이 쉽게 연주하여 음악을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또한 오르프 교수법의 창시자인 칼 오르프가 악기 제작자의 도움을 얻어 개량한 오르프 선율 악기들은 아름다운 음색을 즉각적으로 제공하여 아동들의 음감 발달과 감수성 개발에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악기들은 소규모 합주 형태로 연주되기 때문에 아동을 민감하고 주의 깊게 청취하는 감상자가 되게 하며 지속적으로 음악 만들기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오르프 악기의 사용은 매우 효과적인 치료 도구로 특히 게투르 오르프가 강조하는 다감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유용한 매개체로서 오르프 음악 치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다. 악기의 서로 다른 재질과 재료를 통해 악기의 온도, 표면의 느낌, 강도, 무게, 탄력, 진동 등을 촉각적 자극제로 활용할 수 있고 악기들의 모양과 크기, 색깔 등을 시각적 자극제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악기의 서로 다른 음색과 톤, 소리 등을 통해 청각적 자극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다감각적 경험은 신체 특정 감각기관의 결함이나 손상이 있는 사람에게 특히 효과적인데, 즉 악기는 손상된 감각기관을 대신하여 다른 감각을 통해 자극을 전달하고 반응을 유도하는데 치료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르프는 즉흥 연주와 창작을 통해 아동이 즐거운 음악적 경험을 하고 일생 동안 음악을 사랑하고 즐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모든 학습은 학습자에게 만족감을 심어줄 때 비로소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한다. 만족감은 자신이 습득한 지식을 사용하여 새로운 무엇을 창조할 때 더욱 크게 느끼게 된다. 오르프는 생동감 있고 창의적인 즉흥 연주 및 창작 활동을 통하여 아동들의 창의성과 창조적 표현 능력을 발달시키게 한다. 이러한 창의적인 즉흥 연주와 창작 활동은 오르프 음악 치료에 적용되어 클라이언트가 자신을 느끼고 표현하고 타인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음악 만들기를 통하여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 자아 실현의 기회를 제공받는다. 2. 오르프 음악 치료의 매체. 게트루 오르프가 제시한 오르프 음악 치료는 다감각적 접근이다. 즉 언어, 리듬, 운율, 동작, 말과 노래의 선율, 악기 연주 등의 여러 가지 음악적 자료는 여러 감각, 청각, 시각, 촉각 등을 자극하고 반응을 유도한다. 이러한 다감각적 접근을 통해 어떤 특정 감각 기능의 결함이나 손상을 가진 사람도 또 다른 감각 기관을 통해 자극을 전달받고 자신을 표현하고 상호교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게툴드 오르프가 강조하고 있는 다감각적 접근은 기초음악 개념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는 오르프의 다양한 학습 매체를 치료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오르프 메디아라고 한다. 1. 말하기. 오르프에서는 음악적 경험의 하나로 동요, 동시와 말하기를 사용한다. 칼 오르프는 말의 패턴에서 리듬 활동으로 리듬 활동에서 노래 부르기로 발전하는 것은 아동들에게 자연스럽게 음악을 익히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오르프는 아동들의 생활과 주위 환경에서 쉽게 발견되고 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이름과 특징 등을 음악의 도구로 사용한다. 말하기는 언어지체나 언어장애가 있는 아동들과 성인에 이르기까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치료도구다. 어린이들이 글을 쓰기 전에 말을 먼저 배우게 되므로 아직 글을 모르는 어린 유아들이나 성인에게 말하기 매체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말하기 매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모국어에 내재되어 있는 말의 리듬이나 유행어, 짧은 시나 속담 등의 리듬을 붙여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의성어나 무의미 음절을 사용한 말하기 매체는
언어전 단계의 아동이나 좋은 및 발음 기관의 결함이 있는 치료 대상의 언어 훈련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음성과 리듬을 사용하면서 단어의 발음을 음조의 변화, 속도, 시간, 강약, 악센트, 리듬 등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여 언어의 의미보다 음악적인 요소의 사용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자면 말하기 매체를 통한 목소리의 사용은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그 외에 다양한 목소리의 음성 치료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신체 움직임이 적은 신체마비 장애 아동을 자극하여 말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거나 이러한 충동을 동작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일으키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언어 리듬을 사용하여 리듬 이외에도 빠르기, 형식, 그리고 악센트와 다이내믹 같은 음악의 표현적 요소를 배울 수 있다. 리듬에서 말로, 말에서 리듬으로 자주 전이되며 리듬을 말로 구도화하는 것은 리듬을 유지시키고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언어 리듬은 손뼉치기, 발구르기와 같은 신체 타악기로 혹은 선율 또는 무선율 타악기로 전환되기도 한다. 말하기가 오르프 교수법에서 중요한 매체로 사용되는 이유는 노래하기와 말하기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동들이 노래를 배우기 전에 말하는 목소리와 노래하는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며 아동들의 음성 발달 초기 단계에서 말과 노래 사이의 음성의 특색과 음역의 비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2. 노래 부르기. 말하기와 언어 리듬을 익힌 후 바로 연결되는 것이 가창학습이다. 짧고 간단한 찬트 등과 함께 손뼉치기를 한 후 말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음정을 문답식의 대화로 연결할 수 있다. 오르프 교수법 중 노래 부르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가장 훌륭한 악기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노래 부르기를 통해 정확한 음정으로 장조와 단조를 부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단계에서 시작하여 노래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노래 부르기의 시작은 가장 쉬운 단계인 솔, 미, 두음만을 시작하거나 친숙한 선율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오르프 교수법에서는 하행 단 3도 선율을 묻고 답하는 형식부터 시작한다. 하행 단 3도는 세계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음정으로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다. 솔, 미 다음에 라, 레, 도의 순서로 소개되어 오음, 음계, 도, 레, 미, 솔, 라가 소개되며 그 다음에 온음계에서 장조와 단조가 소개된다. 반음을 포함하지 않는 오음, 음계는 노래하기 쉬우며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즉흥 연주에 적합하다. 노래 부르기는 선율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음악적 요소들을 공부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가 된다. 돌림노래, 목소리 오스티나토, 그리고 선율과 동시에 불리는 대선율 등을 통해서 대입법을 배울 수 있으며 화음의 변화가 단순한 곡은 근음으로 노래하기 또는 목소리 화음으로 반주될 수 있다. 노래 부르기는 또한 형식, 다이내믹, 음색을 가르치는 데 풍부한 재료가 된다. 잘 알려진 전래동요나 노래는 간단한 형식과 동기나 악구와 같은 작은 형식을 설명하는 예가 되기도 한다. 오르프 교수법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칠 때 손기호를 함께 사용하는데 손기호는 1870년 영국의 존 쿠웬이 개발한 것으로 손기호의 높낮이 위치와 간격은 어린이들의 음감각 발달과 음 높이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손 기호를 사용할 때 교사는 음높이에 따른 손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한다. 노래 부르기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정확한 음감을 체득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또 어린이들에게 선율을 창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신체 표현, 동작. 동작은 아동들이 음악이나 시를 읽고 느끼는 자연스러운 신체 표현을 의미하며 아동들의 표현 욕구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동작 학습은 놀이에서 시작하여 점차 발전된다. 노래와 악기 연주에서 부분적으로 첨가되며 리듬 학습에서도 쉬운 리듬은 신체 표현으로 익히게 된다. 신체 표현을 통하여 음악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것이다. 신체적 제약이나 운동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음악은 매우 긍정적인 동기를 자극한다. 이때 음악은 청각적인 신호를 제공하여 동작을 구조화하고 움직임을 보조, 강화해주며 동작을 유도하는 활성제로 사용된다. 걷기, 달리기, 뛰기 등의 이동 동작과 구부리기, 흔들기, 뻗기, 비틀기, 움츠리기 등의 비이동 동작은 모두 아동들에게 중요한 활동이며 달리고 멈추는 게임 등을 통해 아동의 신체 조작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이에 치료사는 연령에 따른 근육 운동적 측면과 신체 활동 영역을 잘 인식해야 하고 있어야 하며 움직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클라이언트들이 신체를 통한 음악적 표현뿐 아니라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궁극적으로 신체 표현 동작을 통해 클라이언트 자신의 의사 표현, 공간 감각 및 타인과의 공간 활용 방법을 향상시켜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악기 연주. 다양한 음색을 통한 음악 교육을 위해 칼 오르프는 누구나 연주할 수 있도록 특별한 악기를 창안하였다. 이 악기들은 선율악기와 타악기, 리코더 등으로 특히 선율악기들은 아동들이 불필요한 음들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음들만을 사용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그리고 섬세한 움직임에 쓰이는 소근육이 대근육 발달에 비해 더 늦게 발달되는 아동들의 신체적 발달 특징을 고려하여 대근육을 사용하여 연주하는 악기를 많이 사용한다. 악기의 사용은 소리의 어울림에 대한 감수성 개발과 아동들의 창의성 개발에 중점을 둔다. 오르프 음악 치료에서 악기 연주는 매우 중요한 매체로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오르프 악기는 다감각 자극제로서 촉각, 시각, 청각의 세 가지 감각을 자극하여 치료 효과를 가능하게 한다. 1. 악기의 치료적 적용. 1. 촉각적 경험을 위한 악기의 적용. 악기는 나무, 가죽, 금속, 현의 네 가지 주된 원료가 있다. 흙, 작은 돌, 마개, 깡통, 유리와 같은 다른 추가적인 재료들도 사용 가능하며 악기의 재질에 따라 촉각적 특성이 달라진다. 즉 서로 다른 악기 원료에 따라 악기 표면의 온도에 차이가 나는데 금속 악기는 다른 악기에 비해 아주 차가운 온도를 느끼게 하고 가죽 악기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온도를 체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악기의 주된 원료에 따라 부드러움, 단단함 등의 다양한 표면 감촉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가죽악기와 현악기에서 팽창력의 차이를 느낄 수 있고 나무악기와 금속악기의 무게와 진동의 차이를 경험할 수 있다. 악기 원료의 차이뿐 아니라 두드리는 채를 사용하지 않고 손가락이나 손바닥 또는 손등을 사용하는 악기 연주는 일반적인 것부터 미묘한 구별까지 다양한 촉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그리고 소리 생성 없이 만지고 누르고 조절하는 것과 소리가 생성되는 것을 만지고 조작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2. 시각적 경험을 위한 악기의 적용. 악기들은 대형, 중형, 소형과 같이 다른 크기와 원형, 사각형, 삼각형, 막대기 형태 등 여러 형태로 제작된다. 원형의 악기로는 여러 가지 크기의 북이 대표적이며 팀판이나 심벌즈도 원형 모양의 악기들이다.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우드블럭과 선율 타악기 등은 사각형 모양을 제공하고 클레이브스나 말렛 등은 막대기 형태의 모양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트라이앵글은 악기 형태가 삼각형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3. 청각적 경험을 위한 악기의 적용. 각 재료는 개체에 특별한 음색이 있다. 예를 들어 나무에서 나무, 나무의 금속, 현이 팽창과 당김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나온 특별한 음색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개체의 음색은 악기의 특별한 구조를 통해서 형성된다. 예를 들어 가죽이 원형 위에서 펼쳐져서 드럼 또는 팀파니가 되는 것과 현을 공명상자 위에 팽팽하게 펼쳐 만든 바이올린 또는 기타와 같은 악기가 있다. 또한 자일리폰은 특정한 음색을 만들기 위해 공명상자 위에 나무를 올려 만드는데 이때 각 음역과 높이는 나무의 길이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메탈로폰은 공명상자 위에 놓인 금속 두께의 차이로 특정한 음색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악기는 그룹 또는 개별로 사용될 수 있다. 어둡거나 낮은 음역 소리의 악기들을 하나로 묶어 밝고 높은 음역 소리의 악기들과 대조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조용하거나 큰 소리를 가지고 서로 다른 역동성을 만들 수 있다. 오르프 악기는 어떠한 선율이나 특정 리듬 없이 자유롭게 연주될 수 있으며 비언어적으로 규칙 없이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치료적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악기 연주는 비극적인 사람들을 자극하고 동기를 유발하여 활동에 참여하게 하여 인내심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다음은 효과적인 악기 사용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악기를 사용할 때는 악기의 특정한 성질에 따라 분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악기의 촉각적, 시각적, 청각적 경험들은 치료 목표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분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악기는 왜곡된 방식으로 사용되지 말아야 하며 경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너무 많은 악기들이 한 번에 제시되면 아동은 이로 인해 당황할 수 있고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너무 많은 악기의 동시적 제공은 아동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방해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악기의 사용은 경제적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 아동들의 경우 하나의 악기만 사용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어린 나이부터 서로 악기를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배우도록
배울 수 있도록 악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 악기의 종류. 오르프 음악 치료에서 사용되는 오르프 악기는 유아와 어린이들의 음악 교육에 사용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악기들을 포함하며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분류되기도 한다. 칼 오르프가 악기 제작자인 칼 마인들러의 도움을 받아 개량한 글로켄쉬필, 실로폰, 메탈로폰 등의 선율 타악기만을 지칭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오르프 악기를 가리킨다. 넓은 의미의 오르프 악기는 위의 선율 타악기에 더하여 자연스러운 사람의 목소리와 신체 타악기로서 손과 발까지 악기로 사용되며 다양한 종류의 무선율 리듬 타악기와 관악기인 리코더, 대나무 피리, 호루라기 등과 현악기인 첼로, 감베, 피들, 콘트라베이스, 류트, 덜시머, 기타 등이 포함된다. 오르프 교수법에서는 아동의 신체를 가장 중요한 악기로 여긴다. 주로 사용되는 신체 타악기에는 손가락 튕기기, 손뼉치기, 무릎치기, 발구르기 등이 포함되며 소리내는 방식에 따라 4가지 종류의 소리와 다른 공간적 차원이 표현된다. 즉, 손가락 튕기기가 가장 높은 위치에서 연주되어 가장 높은 소리를 표현하고 발구르기는 가장 낮은 위치에서 연주되어 가장 낮은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4가지 형태의 신체 타악기는 신체적인 발달 단계와 맥락을 같이하여 체계적으로 소개되거나 신체적 기능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도되어야 한다. 손가락 튕기기나 발구르기는 어린 유아들에게는 어렵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신체 타악기는 일정하게 지속되는 박을 연주하여 집중력 및 시간 개념을 상기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악기로 연주하기 전에 미리 리듬을 연습해보는 예비 과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오르프 무선율 타악기는 소리가 나는 원리나 악기의 재질, 소리의 효과 등에 따라 가죽 울림 타악기, 나무 울림 타악기, 금속 울림 타악기, 큰 타악기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중에는 세계 각국의 민속 타악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오르프 선율 타악기는 목재나 금속으로 만들어져 조율된 음판을 공명 상자 위에 안고 채로 쳐서 소리를 내는 타악기다. 악기의 제작 방법에 따라 나무로 제작된 목금과 금속으로 제작된 종금과 철금으로 나뉘며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로 음역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오르프 선율 타악기의 가장 큰 특징은 건반의 탈작이 가능하여 필요한 건반만 배치하여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나 아동들이 다른 악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루기가 쉽다. 또한 선율 타악기는 음정 관계를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청각적으로 연관지어 개념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관악기로는 리코더가 가장 대표적인 선율 악기로 사용되며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의 음역으로 나누어 사용된다. 현악기는 첼로, 감베, 피들, 콘트라베이스, 류트, 덜시머 등이 있으나 유아들의 수업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오르프 악기 앙상블에서는 베이스 파트의 현악기 중 콘트라베이스와 첼로가 쓰이기도 한다.